네, 토마토 이슈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장 막판에 이제 약간의 어떤 조정폭이 이제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개인들이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의 소폭의 상승으로 끝이 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좀 기관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외국인들 4일 연속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 또 그래도 부합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밀렸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수출주들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지켜내면서 2030선은 지켜냈는데 앞으로의 향방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국내 이슈 체크인으로 점검합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나눌 얘기들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분위기 반전 속에 남아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음에도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선 전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악재라는 언급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불안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0월 14일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8거래일 연속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심리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 지표를 좀 본다면은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로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구도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몰리는 업종들을 본다면 실적 개선주라든지 배당주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보면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좀 이렇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관심도 좀 최근 들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대형주에 대한 그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중소형주에 대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은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그런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크게 이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남아있는 악재들이라고 주제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중국 여전히 좀 도사리고 있는 악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와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흐름 자체는 우선은 눈에 보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로 나서는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포함을 해서 지금 국내에 대한 그런 악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에는 부합을 했지만은 거의 6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성장률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부분, 특히 올해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간다면 국내 증시는 크게 좀 영향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2000선에서 2050선 사이에 펀드 환매 물량인데 이 펀드 환매 물량은 아직까지도 이제 크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키는 이제 중국이 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물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어떻게 중국 비관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는 믿을 만한 게 안 된, 이제 중국 정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거의 6년 만에 최저치로 이제 GDP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목표를 달성 거의 7%에 대한 그런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중 전회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이제 세계 경기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남아있는 이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요? 지금은 우선 단기적인 매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우선 대형 낙폭과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보이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실적 개선 종목들로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하면서 그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절실히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낙폭과대 종목들 꾸준히 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유효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영원한 재료죠. 실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오늘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 동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